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2기는 여기는 이제 구소련에서 이제 1940년도에 설계 제작돼서 이제 47년도에 최초로 시험 비행을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7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생산 면허권을 인계해서 이제 1960년도에 이제 폴란드에서 이 생산 면허권을 인수받아서 이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그 생산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2기는 이 단발 엔진을 갖춘 구소련제 어떤 복엽 수송기로서 시속이 160km로서 저공 비행을 통해서 이 레이더 희피가 가능한 어떤 면에서는 경수송기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N2기는 17의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시험 변경을 통해서 여러 기능 및 용도에 적합하도록 제조됐고, 그 다음에 구소련은 그 다음에 중국, 폴란드에서 운영되고 현재까지 생산된 대수는 약 한 9천여 대로 추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m의 어떤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 착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상 관측 사진 촬영이라든지 낙하산 훈련, 그 다음에 소규의 어떤 병력 투입, 이런 것들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약 한 300여 대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깊숙한 후방 지역까지 특수해 부대를 침투시킬 수 이제 있다고, 일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폭탄 투하용으로 개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제는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이 여기는 MD-500 헬기를 대량 도입한 이유도 이 수송기의 어떤 격추에 있을 정도로 저속의 어떤 무소음에 가까운 이 비행 특성을 가지고 야음을 틈타서 대거 남하시 어떤 침투 시 남하를 침투할 때 여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투력 중 우리가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AN2기 여기에서는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C-130 수송기입니다. C-130 수송기는 미 공군의 어떤 주력 전술 수송기로 여기에서는 안정성과 그 다음에 임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운영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해서 현재 65개 국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수송기, 공중급여기, 군함기 등 이런 어떤 다용도로 갖춰져 있고요.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거리 이착륙 이런 것들이 어떤 구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거리 이동이 가능하고 이런 어떤 공중급유라든지 군함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이런 어떤 수송기가 C-130 수송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수송기의 발전 추세를 우리가 한번 보면 여기에서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발전 추세는 혼합용 수송기로 이제 발전을 되고 있다. 그래서 혼합용 수송기로 발전되는 것은 뭐냐면 이 병력이라든지 이런 장비 등 이런 장거리 대량 수송하기 위한 전략 수송과 그다음에 전투 지역 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술 수송, 이걸 동시에 이제는 달성하기 위한 이런 어떤 그런 혼합형 수송기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래서 민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수송기가 됐지만은 현재 어떤 이런 혼합형 수송기로 계속적으로 발전이 돼가고 있고 전평시에 이런 어떤 유용한 걸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를 위해서 위성 함법 장치라든지 전자전 장비 등 어떤 첨단 항공 전자 장비가 이제는 탑재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상태가 우리가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위험하에서도 취약한 공수 임무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한 어떤 탑재 능력이라든지 단거리 이착륙, 그 다음에 고속 비행 능력을 가진 어떤 이런 체계로 이제는 발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수송기는 이제 혼합용 수송기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전술 수송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다양한 이런 함법 장치를 이제는 갖춰야 된다. 왜? 취약한 공중 임무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고속 비행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런 어떤 탑재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첨단 이런 전자장비가 탑재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시기가 이제는 왔다는 거죠. 이제 공중 조기 경보기입니다. 이 공중 조기 경보기는 자, 어떤 지상의 레이더, 이 지상의 레이더를 그 적재해서 이 적기를 조기에 탐지, 경보하는 이런 항공기를 우리가 레이더 경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상의 레이더 경제 간접 유효권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수백 킬로 이내 어떤 탱크라든지 차량, 함정, 어떤 지상이나 해상 무기를 이 동향을 탐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공중 조기 경보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장비를 잘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다양한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정보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어떤 그 북한의 어떤 이런 군사 동향이라든지 이런 어떤 배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탐지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정보전에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늘 뭐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방정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속전속결로 인해서 이런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공격한다고 한다면 그 기간은 정말 최단 단거리가 되고 미국이나 우방 국가들이 지원하기 이전에 이미 전쟁은 끝나는 그러한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는 같이 국방정책하고 이 무기하고 같이 이제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상에 부여된 어떤 지휘 통제 기능을 이용한 작전 그런 지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지전으로 인해서 어떤 군사 정세 악화 우려 시 최우선으로 이런 것들을 파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력으로서 주목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데서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포클랜드 전쟁 이런 것 등에 현지에 이제 파견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E3 어떤 이제 센트리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어떤 조기 경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투라든지 분전 지역을 감시하고 항공기 통제 강화를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것인데, 여기에서는 대형 레이더 탑재를 위해서 기존의 어떤 보잉 707이나 302B를 개조해서 제작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단순한 조기 경보, 이 조기 경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레이더적인 어떤 그런 레이더 도움을 탑재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적군의 군사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이제 또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모든 이제 무기 체계가 어떤 그런 이제 집중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단순한 조기 경보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정위 항공기에서 자 이제 A50 그 메인스토리인데, 이거는 이제 1970년대에 이제 이 러시아에 의해서 어떤 조기 경보 체계, 이 조기 경보 통제기로서 이제 이게 개발이 된 건데, 여기는 공중 표지 탐지를 통해서 지상 통제소의 정보를 전송하는 이런 간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A50 이러한 어떤 그 수송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정보, 공중에 있는 이런 것들을 탐지해서 전송하는 이런 간제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어떤 공중 정보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고정익 항공기를 끝내고 이제는 회정익 항공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정익 항공기는 여기서는 날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항공기 회전익 항공. 그래서 자, 옛날 중국에는 이제 아마 대나무 잠자리라는 어떤 장난감이 이제 최초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헬리콥터를 이제 스케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케치를 남겼는데, 이 조종사가 이제 그 20세기 초기에
이제 20세기 초기에는 이 조종사가 탑승하고 이륙할 수 있는 이 헬리콥터가 이제 개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이 가능한 헬리콥터는 1937년에 하인리히 포켓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개발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최초의 어떤 헬리콥터가 이제 개발이 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1939년 시콜스키 VS-300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반토코 테일러트 형식의 어떤 이런 이제 기초에 의해서 이제 제자리 비행이라든지 측면 및 후진 비행, 수직 이착륙, 자동 활공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성을 구비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 활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엔진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고장, 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고장 등에 대비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트남전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항공기가 회전형 항공기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전형 항공기는 정찰 임무라든지 지휘 통제, 그 다음에 병력 수송, 대기갑, 대잠수함 등 이 지상이나 해상 작전에서 작전이 투입해서 이제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전형 항공기에서 이제 AH 이제 1G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이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브라 이 그 헬기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브라 헬기. 그래서 이제 코브라 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텔스기라든지 이 코브라 헬기는 좀 낯익은 그런 이제 헬기가 되겠는데, 자, 역사상 최초의 어떤 공격 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등장을 해서 베트남전에서 이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 육군, 그다음에 해병대 어떤 주력 공격 헬기로서 이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각 군의 어떤 특성에 맞게 이제 이게 이제 발전이 이제 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 육군 이제 이 코브라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연식이 이제 길어지고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이 이제 코브라 헬기는 뭘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대치가 됩니까? 아파치로 이제 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해병대는 이런 성능이 어떤 면에서는 향상된 이런 어떤 공격 헬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브라 헬기는 최초의 어떤 이런 67년도에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가를 이뤄갔지만, 이제는 연식이 이제는 늘어나면서 높아져 가면서 이제 아파치 헬기로 이제 어떤 항공기로 대치되는 이러한 이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코브라 헬기를 통해서 이제 아파치 헬기를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뭐 저공이라든지 고속 비행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적의 지상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탱크 공격에 대해서 미군의 어떤 주력 헬기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주력 헬기는 이제 코브라에서 이제 아파치 헬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저공이라든지 고속 비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에 이런 지상군의 탱크 공격을 가능한 이런 어떤 지상 헬기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아파치 헬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유럽의 전쟁 환경에 맞는 이제 재래식 무기로 이제 특별 설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80년에 미국이 도입해서 이제 걸프전이라든지 이라크전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공습 작전으로 이제 어떤 주요 공격 무기로 이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아파치 헬기가 뜬다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상에 있는 탱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위장을 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파치 헬기가 오면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공격 목표를 통해서 공격을 하겠지만, 아파치 헬기는 특별한 어떤 무기와 설계를 돼 있어 가지고 바로 이제 공격이 가능한 그런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상에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제 공중에서 공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고 포격도 더 우리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타이거입니다. 타이거. 자, 타이거는 프랑스와 독일이 여기에서는 1984년, 그러니까 1983년에
이제 어떤 면에서 공동 출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로콥터사의 어떤 공격형 이런 이제 헬리콥터를 설립해서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여기는 공대공, 여기서는 공대공 전투에 염두를 두고 개발했다는 거죠. 공대공.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무게를 최소화해서 기체의 어떤 80%를 뭐를 사용했냐면 복합체를 사용했다는 거죠. 복합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어떤 무기가 이제 경량화되는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이제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레이더파가 최소 반사라든지 뭐 적외선 탐지 방사 도료와 도장이 되어 있고 NBC 방어 능력이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자장비 교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헬기가 여기에서는 타이거 헬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레이더 파워는 어떤 최소로 반사되는 것을 어떤 최소화시킨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이제 회전식 항공기 하면 타이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CH-47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CH-47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시누쿠 헬기라고 하잖아요. 시누쿠 항공기, 시누쿠. 그래서 여기에서는 1950년대 중반에 미국의 다양한 어떤 전쟁 이동 임무 수행을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47A. 그래서 이 베트남전에서 최초로 투입된 기종인데 열대성 기후 극복을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H-47B는 보잉사가 1967년에 납품이 됐는데 여기는 비행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여기는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47C는 내부 연료 탱크라든지 운송 능력이 증가된 이러한 모델로서 이제 47 이제 C가 개발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개발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시누쿠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그 미군이 있던 전장 이동 임무 수행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후라든지 그 다음에 비행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모델을 통해서 여기에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바다에도 바로 이착륙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회전식 항공기에서 UH-60 우리가 이제 블랙호크라고 하잖아요. 블랙호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블랙호크도 1968년에 미국의 어떤 다목적 전술 이제 공수작전 헬리콥터 연구를 착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650시간의 어떤 이런 시험 비행을 거쳐서 1976년에 여기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UTTAS라는 것은 뭐냐면 수송항공기입니다. 수송항공기로 확정이 됐다는 거죠. 수송항공기로. 그래서 이 운영 목적별 여기는 이제 개조를 통해서 200여 개 국가에 운영이 되고 있고 걸프전에 참여해서 크고 작은 작전에서 병력 수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블랙호크 어떤 그런 항공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이름 짓는 것도 한번 상당히 상당히 우리가 이제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런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기종에 대한 이름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이름을 짓냐에 따라서 그 이름에 이제 이름값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블랙호크 하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강한 인상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기에 보면은 현재도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링크스라고 해서 링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1950년대 말기에 영국군의 어떤 구형 헬기 대체형으로 이제 개발이 됐다. 그래서 해군용 링크스는 어떤 3륜식 차륙바퀴를 부착을 했고 여기는 대잠이라든지 대함 작전에 투입이 됐다. 그래서 항공 전자장비, 그 다음에 대함 미사일, 어뢰, 기뢰 이러한 다양한 장비를 탑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상당히 헬기가 좀 묵직한 이런 느낌이 되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탑재되겠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여튼간에 영국군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된 것이고요.
자, 수리온인데 이제 수리온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독수리 수리온은 어떻게 이 얘기는 뭐냐면 독수리의 이 수리를 닦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우리가 일백을 뜻하는 온이라고 합니다. 온. 그래서 수리온. 이 수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건 뭐냐면 독수리의 어떤 용맹함과 기동성, 그다음에 국산의 어떤 100%를 여기에는 어떤 완벽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자 이러한 뜻에서 수리온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추진한 여기에서는 이 한국형 헬기 사업입니다. KHP는 한국형 헬기 사업에 의거해서 이제 국내 기술로 만든 첫 국산 헬기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조 3천억 원이 개발비가 투입이 됐고 이제 어떤 제식 명칭은 한국형 기동 헬기. 여기에서 한국형 기동 헬기고 여기가 우리가 수리온은 애칭이 수리온입니다. 애칭이 수리온. 그래서 수리온은 애칭이고 한국형 기동 헬기가 정식적인 이런 어떤 제식 명칭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리온은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원활한 작전 수행과 어떤 수직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수평적으로 날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게 잘 되는 거니까 아마 이게 수직 상승 기능이 이제 아마 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쪽에 또 어떤 지형이라든지 환경적인 여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고정익과 이제 회전이 했죠. 그러면 이제 무인항공기입니다. 이제 무인항공기. 이 무인항공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조종사 탑승 없이 무선 원격 조종으로 해서 비행을 하는 이런 작전 수행을 하는 비행기가 무인항공기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양한 장비와 그다음에 무기를 탑재하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미래의 어떤 주요 군사력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미래의 어떤 그 군사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무기는 이제 무인 항공기가 대체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무인 항공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게 더 발전되면 이제 드론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드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항공기는 아니지만 이런 드론이라는 어떤 그런 무기를 가지고 이게 어떤 적의 어떤 중요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에서도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보면 앞으로는 이제는 조종사가 탑승이 없는 이런 어떤 무선 원격 조종 이런 장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적에 대한 중요 지상 목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는 무인 항공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련 용어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무인 항공기의 어떤 우리가 발전을 보면 1898년에 미국이 최초로 이제 정찰용으로 해서 이제 무인 항공기를 운영을 한 거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운영하지 못했고 이제 재사용이 불가능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1934년에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항공 표적용 무인 항공기가 이제 개발됐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표적 공격용 무인 항공기를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때 최초의 어떤 무인 표적기가 이제 개발이 된 것이죠.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남전에서는 약 한 2,000여 대의 어떤 무인기가 이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1982년 레바논전에서 현재 어떤 무인 정찰기 시스템을 최초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공 레이더 작동이라든지 대공 미사일 발사, 유도, 임무 이런 것들을 이제 최초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 때는 매우 어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어떤 무인기가 이제 사용이 되는 이러한 추세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국가별 어떤 무인 항공기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자, 육군에는 군단급에서 이 정찰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서처, 송골매, 그다음에 여기서 해군과 공군에서는 뭐 세도 400, 하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무인 항공기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각국별로 다양한 무기들, 무인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뭐 다 뭐 이렇게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군단급에서 그다음에 육해공군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군은 9.16 테러 사건으로 촉발된 어떤 이라크의 자유작전에서 다양한 이제 무인기가 활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육군은 세도 200, 헌터, 그다음에 포인터, 뭐 그다음에 해군은 실버 폭스, 파인더, 해병대는 파이오니어, 드래곤 아이, 뭐 이런 것들을 뭐 명령을 해서 계속적인 무인기를 여기에서는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1982년에 이제 백하 계곡 전투에서 기만이라든지 어떤 정찰용 무인기가 활용된 거죠. 그래서 TV 카메라에 장착이 됐고 그다음에 실시간 영상 송신이 가능하고 실시간에 데이터 분석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군의 어떤 대공 레이더 작동과 대공 미사일 발사가 유도가 가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 무인 항공기 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엄청 빨리 달려왔는데요. 막 계속적으로 이제 잠깐 쉬었지만 쉬지 않고 이제 이게 75분 동안 계속적으로 어떤 컴퓨터 여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많이 잠기고 눈도 아프고 막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비대면 수업을 하는 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요소도 우리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면 수업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아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까지는 이제 앞에서 고정익 항공기, 그다음에 회전인 항공기, 무인 항공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관계된 또 미국과 소련과 관련된 이러한 무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무기는 자국의 어떤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무기의 어떤 그런 대응으로서 계속적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는 군사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군사도 거기에 맞게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가 눈여겨 우리가 보시고 또 관심 갖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상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투 무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해상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항공기를 가지고 이제 봤는데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들어본 그런 항공기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임무 수행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정말로 뭐 그거에 관련된 그다음에 그런 주특기라든지 업무를 가지고 있는 신분은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전투기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에 여러분들 수업 들으냐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후반기로 이제 가면서 이제 5월달도 이제 4월달도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5월달인데 5월에서 6월 중순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가면 여러분들 이제 아마 강의 듣는 시간도 짧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도 마지막으로 1주차 이렇게 이제 아마 내는 이런 시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여러분들 훈련으로 분주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여튼간에 힘을 내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감사합니다.